다빈치는 고대 이집트인부터 초기 기독교인, 티베트인에 이르기까지 예술은 매개체이자 소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수많은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이 같은 그림을 바라보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밀라노의 한 수도원 벽에 조용히 걸려있는 최후의 만찬은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1490년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작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분석된 예술 작품 중 하나입니다. 모든 몸짓, 모든 그림자, 모든 표정은 역사가, 신학자, 심지어 음모론자들까지 모두 연구해온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연구팀이 이 명작의 초고 해상도 스캔 이미지를 첨단 AI 시스템에 입력한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패턴까지 감지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놀림 기법이나 물감 아래 숨겨진 스케치를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조, 수학적 대칭, 암호화된 시각적 변칙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견한 것은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미세한 기하학적 정렬,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징적 배치, 제자들의 위치에 내재된 패턴은 성경 속 장면 아래에 숨겨진 메시지를 암시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으며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메시지를 분석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분석 결과가 맞다면 다빈치는 이 신성한 그림 속에 무언가를 숨겨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가 이 상징적인 순간을 이해해온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 진실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 그림은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평범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데그라치아 성당의 조용한 식당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겉보기에는 단순한 성경 속 장면처럼 보이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예수와 12제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결코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명가이자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시대를 훨씬 앞서간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수수께끼, 상징, 그리고 숨겨진 의미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거울에 비친 글씨와 수세기 동안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기묘한 도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감추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어쩌면 그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레오나르도는 1495년에서 1498년 사이에 이 걸작을 그릴 때 많은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프레스코 기법 대신 직접 물감을 섞어 마른 석고 위에 발랐습니다. 이 때문에 색이 더 선명해졌지만 그림이 빨리 바래고 갈라지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손상된 바로 그 물감층들이 어쩌면 그 아래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추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해 왔습니다. 제자들의 배치가 마치 수학적 계산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손의 방향, 시선, 심지어 빵과 컵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느껴졌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물들이 마치 비밀스러운 멜로디처럼 음표를 형상화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예수 옆에 앉아있는 인물이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믿었는데 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 이야기 자체에 대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저 이론일 뿐이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던 중 최근 한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 그림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25년 이탈리아와 일본의 과학자팀은 다빈치 해독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최후의 만찬을 픽셀 단위까지 극도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속에 인간이 알아차릴 수 없는 메시지나 글을 숨겨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초분광 이미징이라는 특수 스캔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 기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색과 빛을 포착합니다. 덕분에 수세기 동안 쌓인 물감과 먼지층을 투과하여 그림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균열, 그림자, 붓자국까지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체, 스케치, 그리고 옛 일기장에 적힌 코드들을 학습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그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몇 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전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패턴들을 포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면 아래에 숨겨진 작은 글자나 기호처럼 보이는 희미한 흔적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연구팀이 벽에 생긴 무작위적인 균열이나 오래된 페인트 손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지를 더 많이 분석할수록 인공지능은 같은 모양을 계속해서 강조 표시하며 마치 단어처럼 보이는 형태를 만들어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단어들이 나타나는 위치였다.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이나 제자들 주변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은 그림의 어두운 부분, 탁자 뒤 벽을 따라, 그리고 아치형 통로 안쪽 등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 순간 모두가 이것이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상징과 스케치 뒤에 생각을 숨겼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속에 진짜 단어를 숨겨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물감에 묻혀 있던 그 단어들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실에 있던 누구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인공지능 해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피렌체로 돌아온 팀원들은 모니터 주위에 모여 인공지능이 작업을 계속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읽어낸 내용은 가장 회의적인 연구원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다. 메인 화면에는 확대된 최후의 만찬 이미지가 은은한 빛 속에 빛나고 있었다. 인공지능은 이상한 표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작은 영역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다. 그 영역들은 예수 뒤편의 돌담, 식탁 아래 그림자 근처, 심지어 제자들의 옷자락에도 있었다. 처음에는 그 자국들이 단순한 긁힘이나 세월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초분광 이미징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자 글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들은 밝거나 선명하지 않았고 마치 물감층 아래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유령 같았습니다. 어떤 글자는 기울어져 있었고 어떤 글자는 뒤집혀 있었으며 몇몇 글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상상력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팀의 수석 역사학자인 엘렐라네나 로시 박사는 모니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20년 넘게 다빈치의 작품을 연구해 왔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이것들이 발견되기를 바랐지만 자신의 시대에는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체, 특히 거울에 비춰야만 글자가 보이는 거울 문자를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알고리즘이 분석을 계속하면서 기호들을 연결하고 다빈치의 옛 노트에서 발견된 구절들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문장의 조각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고 불분명했다. 옴바라 그림자, 메리타 진실, 티리멘토 배신 같은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데이터가 더 들어오면서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짧은 구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림이 과거로부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디지털 오류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자외선, 적외선, X선 형광 등 다양한 영상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검증 스캔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스캔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미한 글씨는 진짜였습니다. 그림 표면 아래에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 소식은 학계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티칸은 새로운 이미지 분석 결과 최후의 만찬에서 특이한 하위층들이 발견되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통보받았을 뿐, 연구팀은 정확한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인공지능은 빠르게 학습하기 시작했다. 마치 퍼즐처럼 그림을 분석하며 상징, 기하학적 형태, 위치 등을 연결해 나갔다. 그 결과 글자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 근처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나선형 무늬를 따라 움직이며 모든 제자들을 순서대로 그렸습니다. 마치 그림 자체 안에 암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시 박사는 화면에서 전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마치 그가 움직임 속에 메시지를 숨겨놓은 것 같아. 그녀는 마치 그림 자체가 누군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말을 걸어올 것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인공지능은 단편적인 구절뿐만 아니라 완전한 문장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어 단어 중 일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00년대 후반에 사용했던 방언으로 쓰인 고어였습니다. 번역해보면 그것들은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 어쩌면 경고, 혹은 신앙과 진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진술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구절은 보이는 것이 곧 진실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구는 소는 사람의 입보다 더 큰 말을 한다였다. 이 문구들은 성경이나 알려진 어떤 문헌에서도 인용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다빈치의 사적인 생각처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팀원들은 그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으며 조용해졌다. 스캔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조각들이 드러났다. 어떤 조각들은 무흐허해 보였지만 어떤 조각들은 세상에 감춰진 지식과 기만에 대한 경고처럼 더 어두운 의미를 암시했다.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그 문구들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개인 일기와 비교해 보았다. 인공지능은 여러 곳에서 일치하는 단어와 아이디어, 동일한 필체, 동일한 좌우, 반전된 글씨, 심지어 같은 표현까지 발견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더 많이 나타날수록 연구원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 문구들은 종교와 권력에 관한 비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믿음을 뒤흔들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섬뜩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앉았던 탁자 아래에 희미하게 나타난 그 메시지는 이성이 믿음을 대신할 때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로시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이게 진짜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다빈치는 단순히 장면을 그린 게 아니었어요. 그는 미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 팀원들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한 명씩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이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아직 세상에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할 때까지 결과를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 최후의 만찬 속에 무언가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단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습니다. 연구팀이 최후의 만찬을 계속 스캔하는 동안 인공지능 시스템은 쉴 새 없이 작동하며 수백만 개의 이미지 조각을 처리하고 다빈치의 글씨와 비교했습니다. 새로운 스캔이 이루어질 때마다 물감 아래 희미하게 새겨진 단어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보이는 글자들이 이제는 완전한 구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음속에서 직접 말하는 듯한 신비로운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숨겨진 글자들이 아무렇게나 배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빈치가 자신의 작품에서 자주 사용했던 수학적 비율인 황금 비율과 일치하는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늬는 중심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며 대칭적인 나선형을 이루었다. 마치 메시지가 직조된 것 같았다. 그림 자체의 구조 속에 수세기 동안 드러나기를 기다리며 숨겨져 있던 글자들이었다. 스캔이 깊어질수록 글자는 더욱 선명해졌다. 인공지능은 희미해진 이탈리아어를 현대어로 번역했다. 그 결과는 읽는 사람 모두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메시지는 진실, 기만,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빈치의 노트에 적힌 개인적인 생각과 같은 어조를 띠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숨겨진 문구들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첫 번째 완전한 문장은 예수 뒤 벽 아래에서 나타났다. 거기에는 빛이 인간의 손길을 드러낼 때 모든 믿음은 사라진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 구절은 신의 완벽함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했고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통제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유다의 그림자 근처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배신으로 유명한 제자 유다의 그림자 근처에서 발견된 이 메시지는 진실로 먹는 자는 자신을 배신하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메시지들의 위치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구절은 제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마치 레오나르도가 각 제자에 대한 숨겨진 생각을 남겨놓은 듯 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상 아래에서는 인공지능이 이해 없는 힘은 맹목적이다 라는 의미의 희미한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스 근처에는 질문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명료함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의도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는 종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에 도전하고 사람들이 전에 들은 것 너머의 이성과 지식, 진리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글귀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벽화 오른쪽 아래 제자들의 발치 부근에서 인공지능은 여러 겹의 물감 아래 숨겨져 있던 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분석하고 번역한 결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미래 세대의 눈이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 돌 밑에 묻어둘 것이다 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예언처럼 들렸고 레오나르도가 미래 세대에게 남긴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식을 억압할 것이라는 경고처럼 말입니다. 연구팀이 더 많은 문구를 발견할수록 그 의미는 예술에서 예언으로 바뀌어 갔다. 인공지능은 메시지들을 어조와 위치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 메시지들은 합쳐져 섬뜩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부패, 거짓, 그리고 공포를 통한 진실의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일기에 누는 마음이 이해할 준비가 된 것을 본다고 쓴 적이 있었다. 이제 그는 바로 그 생각을 자신의 가장 유명한 그림의 심장부에 숨겨놓은 것 같았다.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연구원들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주요 문구들이 정확한 수학적 코드에 따라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디지털 방식으로 매핑했을 때 글자들은 예수 형상의 중심, 즉
그림의 초점을 정확히 가리키는 기하학적 배열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영역에는 이전에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수 옷의 원래 물감 아래에서 인공지능은 거의 보이지 않는 글자를 찾아냈습니다. 글자가 너무 희미해서 초분광, 이미징 기술로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해보니 그 내용은 진리는 성인들의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것을 찾는 자들의 것이다 였습니다. 이 문장은 프로젝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지혜와 반항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리는 신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지식에 대한 교회의 권력이 지배하던 다빈치 시대에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발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습니다. 그의 많은 스케치에서 기하학적 도형 안에 갇힌 인물들을 그렸는데 이는 신앙의 얽매인 이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는 개인 노트에서 맹목적인 복종과 의심 없이 믿는 것의 위험성을 자주 경고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숨겨진 메시지 역시 이러한 사상을 훨씬 더 큰 규모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번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림의 각기 다른 부분과 연결된 약 40개의 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듯하다. 거룩함으로 위장한 인간의 타락을 경고하는 메시지 말이다. 인공지능이 재구성한 텍스트는 이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드러낸다. 이성 없는 믿음은 진리의 잠과 같으며 깨어난 자들은 금지되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문장은 읽는 사람 모두를 놀라게 했다. 레오나르도가 의도적으로 경고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언젠가 먼 미래에 그의 숨겨진 말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비로소 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과 감정에 감탄해왔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조용한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을 초월하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전하는 목소리였다. 이제 인공지능 덕분에 그 목소리가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그 계시는 경외감뿐 아니라 두려움도 불러일으켰다. 레오나르도의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그 그림은 단순히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 지식, 그리고 하나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반결실의 벽을 넘어 세상에 드러나자 세상은 그 무게에 짓눌려 떨기 시작했다. 그 여파, 두려움, 부정, 그리고 계시.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는 즉각 반응했고 그 반응은 결코 차분하지 않았다. 모든 언론 매체가 관련 기사로 도배되었다. 소셜미디어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뉴스 채널들은 쉴 새 없이 이 주제를 다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속에 비밀 메시지를 숨겨놓았다는 생각은 전 세계 대학, 교회, 그리고 모든 대륙의 가정집 거실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역사학자들은 이 발견을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 종교단체들은 이를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바티칸은 간략한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심 우려는 팽배했다. 그 발언은 신앙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질문들을 제기했다. 권력에 의해 감춰진 진실, 통제된 지식, 그리고 15세기에는 너무나 대담해 보이는 사상들을 암시했다. 한편 피렌체의 연구팀은 엄청난 부담감에 휩싸였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연구실에서 조용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건물을 에워쌌고 카메라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연구팀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여 그 문구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유의 거울 글씨체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그 패턴들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 표시들은 그의 필체와 일관성이 있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그 메시지는 의도적인 것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격화되었다. 어떤 이들은 레오나르도가 언젠가는 진실과 이성이 맹목적인 믿음을 초월할 것이라는 경고를 미래에 보내고 있다고 믿었다. 또 다른 이들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오래된 물감의 자연스러운 균열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의 작품에 정통한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확했다. 그의 작품 속 모든 선, 모든 그림자, 모든 비율은 의도적이었다. 박물관들은 방문객들이 숨겨진 문자가 발견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오버레이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지표면 아래 희미하게 새겨진 표시를 응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세기 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걸작을 의도적으로 디자인한 것처럼 거의 영적인 경험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기술이 발전하여 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발견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스캔본 공개를 신성한 예술품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판했다. 이탈리아 일부 지역의 박물관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미지들은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막을 수 없었다. 논쟁은 격렬하게 계속되었다. 토론은 이어졌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었다. 최후의 만찬은 여전히 예전처럼 밀라노의 조용한 작업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림의 물감은 여전히 약하고 인물들의 모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관람객들은 예수와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무언가, 시대를 수세기 앞서간 한 남자의 침묵의 메시지를 찾으려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진실은 눈앞에 드러나 있어도 그것을 진정으로 보려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기술의 도움으로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초월하여 울려 퍼집니다. 그 비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